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관련 보도가 종일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김 위원장이 수술을 받은 뒤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 미국 CNN 방송의 이 보도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우리 정부는 CNN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첫 소식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CNN이 오늘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중설을 긴급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I'm told by a U.S. official with direct knowledge that the U.S. is monitoring intelligence that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s in grave danger following a surgery.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 NK가 어제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묘양산에 있는 향산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고 인근 별장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CNN은 이 보도도 함께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CNN 보도에 대해 비교적 신속하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 내부에서 특이 동향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며 건강 이상설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의 최근 동성까지 공개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현재 측근들과 지방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있는 곳이 묘양산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당과 내각, 군부에서도 비상경계 같은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에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자 북한 내부 동향을 주시해왔습니다. 외교부는 김 위원장 위중설 보도 뒤 미국 국무부와 소통했지만 특별한 동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 당국도 대북 정보감시 태세와 전투 준비 태세 모두 평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미국은 김 위원장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공식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 알렉세이 체파는 북한에서도 지도자를 코로나19에서 보호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태양절 행사에 불참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경제가 멈춰서면서 이달 들어 20일 동안 수출이 1년 전보다 27%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98개월 동안 이어온 무역수지 흑자 기록도 위태롭게 됐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세청이 집계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약 217억 3천만 달러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9%, 금액으로는 80억 달러 가까이 줄었습니다. 조업 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으로는 16.8% 감소했습니다. 유통망이 실질적으로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으로 파는 데는 한계가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아직까지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게 이제 대세인데 판매점들이 문을 닫는 상태에서 수출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와 승용차, 석유 제품 등 주력 제품의 수출이 많게는 50% 넘게 줄었고 중국과 미국, EU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 역시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출 감소폭입니다. 지난달 20일까지만 해도 플러스를 유지하던 수출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기 시작해 최근 열흘간은 감소폭이 35%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이랑 유럽이 약간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많은 상태고요. 상당히 지속적인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수입도 원유와 석탄, 기계류 등의 수입이 크게 줄며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수출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무역 수지는 34억 5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남은 열흘 동안 실적에 따라 98개월 동안 이어진 흑자 행진이 멈출 수도 있게 됐습니다. 교육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수출입 대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새벽엔 또 하나 황당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폭락하던 국제 유가가 아예 마이너스가 됐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원유가 남아돌고 있기 때문인데요.
돈을 줄 테니 내 기름을 가져가라 이렇게 된 셈인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대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금융시장에서 국제유가란 주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선물 가격을 뜻합니다. 여기서 선물, 영어로 퓨처, 즉 미래라는 뜻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실제로 원유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정해진 값에 살 권리를 사고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실제로 원유를 가져가야겠죠. 그날이 바로 만기일인데 한 달에 한 번, 오늘입니다. 오늘 선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실제로 원유를 가져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행기가 날지 않으니 항공유도 안 나가고 전 세계 원유 소비가 뚝 떨어졌죠. 그림 하나 보실까요? 우리 여수 앞바다 상황입니다. 이 빨간 점으로 표시되는 것들이 모두 유조선들입니다. 수요도 없고 팔잔이 너무 싸서 이렇게 아예 싣고 돌아다니는 건데 그러다 보니 원유를 보관하는 비용이 치솟았습니다. 수요는 없고 보관료는 올라가고 그래서 만기일 직전인 어제 차라리 돈을 줄 테니 가져가라는 기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일단 만기일이 됐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만기일 전까진 실제로 원유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 국제유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관건은 코로나19로 꽉 막힌 경제활동 재개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떨어진 국제유가, 우리 주유소 기름값에는 왜 바로 반영이 안 될까?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서부 텍사스산 원유, 우리가 수입하는 건 중동 두바이유입니다. 또 소매 가격에 반영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여기엔 국내 세금 정책도 맞물려 있습니다. 국제유가의 사상 첫 마이너스, 지극히 예외적인 현상이지만 세계 경제가 얼마나 얼어붙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하루 새 9명 늘었습니다. 감소 추세는 뚜렷하지만 집단 감염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일부터 휴양림, 수목원 등이 차례로 문을 여는데요.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 꼭 지켜야겠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흘째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10명 안팎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확진자는 9명이 늘어 누적 1,6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는 조건으로 위험도가 낮은 야외 공간부터 운영을 재개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11일부터 문을 닫았던 덕유산 자연휴양림도 내일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입장 전 발열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단체가 모여서 식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안 되고 밀집한 곳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같은 자연휴양림 43곳을 포함해 수목원, 치유의 숲 등 국립 야외 시설들이 내일부터 차례로 문을 엽니다. 그러나 휴양림 내 숙박시설은 여전히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물원, 국립생태원 등도 야외 공간에 한해 단계적으로 개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실내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들이에 나서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한 상황입니다. 주말의 경우에는 차가 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평일에 오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방역당국은 가급적 단체 모임을 삼가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가족 모임을 가지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가족 여행을 가더라도 동거하는 가족끼리만 가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생활 속 거리 두기와 관련한 개인과 집단 방역 지침 초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호흡기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차고 건조한 날씨에 활성화되기 때문에 날씨가 더 더워지면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을까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계절 언제든 재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특히 환기를 잘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의 한 콜센터. 한 층에서 근무하던 200여 명 중 90명이 넘게 감염됐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됐고 밀집한 근무 환경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집단 감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밀집도 또 환기와 같은 어떤 환경적 요인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유행이 당연히 또 반복이 될 수 있다. 전문가 집단에선 가을철 대유행으로 환자가 밀려들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겨울철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기온이 높은 여름철은 괜찮을까? 특성 파악이 잘 안 된 신종 바이러스가 고온다습한 날씨에 활동력이 떨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와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고 적도 부근에 위치한 에콰도르에선 확진자 수가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때문에 중요한 건 밀폐된 환경을 피하는 겁니다. 특히 에어컨을 자주 쓰는 여름철엔 환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창문을 되게 열어놓게 되면 음압병상의 반 정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시간이면 한 6번 정도는 공기가 완전히 교체된다고 합니다. 환기가 중요한 건데. 전문가들은 환기 없이 에어컨을 가동하는 건 또 다른 감염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 막지는 못해요. 환기를 자주 하더라도. 그렇지만 어쨌든 위험도를 떨고 온다는 게 중요한 거죠. 방역 당국은 치료제와 백신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든 대규모 발병이 생길 수 있다며 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일본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서 또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아직은 1명인데 20여 명이 발열 증상을 보이고 있고 밀접 접촉자도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처럼 집단 감염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일본 서쪽 끝 나가사키항에 정박 중인 대형 크루즈선 코스타 아틀란티카호입니다. 지난 1월에 입항해 부근 조선소에서 수리를 받은 뒤 시운전을 마치고 대기 중입니다. 승객은 없고 승무원 623명이 타고 있는데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승무원은 바로 선내에 격리됐습니다. 밀접 접촉자는 56명. 이 가운데 3명은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나머지 53명에 대해서는 아직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중 20명 정도가 발열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항 이후 배에서 내린 승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가사키현은 집단 감염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일본 중앙정부에 즉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今後は国の指導と支援をいただきながら万全の対応策を講じ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지난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사태 때 무리한 격리와 늑장 대응 등으로 700명 넘는 집단 감염을 초래해 거센 비난을 받았던 일본 정부. 아직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職員1人と感染研の専門家1人を長崎県に派遣をする感染拡大の防止. 일본에 정박 중인 대형 크루즈선에서 또 확진자가 나오면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악몽이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유럽은 봉쇄령에 빗장을 푸는 국가도 있는데요. 미국은 생계를 위한 경제 재가동이냐 아니면 생존을 위한 봉쇄 유지냐 두 주장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는데요.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같은 공화당 소속이지만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비판적 시각을 보여왔던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50만 건의 검사가 가능한 진단키트를 한국으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전명 오래가는 우정. 한국 진단키트 확보 과정을 설명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I want to sincerely thank our Korean partners for assisting us in our fight against this common hidden enemy. 감사합니다. 몇 시간 뒤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핀잔을 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Could have saved a lot of money, but that's okay. Go to South Korea for No, I don't think he needed to go to South Korea. I think he needed to get a little knowledge would have been helpful. 코로나19 사망자 4만여 명, 확진자 80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 미국. 한편에선 극우 성향, 트럼프 지지자들이 시위를 주도하고 이들을 막아선 의료진의 대치 장면은 경제 정상화를 둘러싼 대립을 극명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등 남부 3개 주가 경제 재개를 서두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이민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분으로 일자리 보호를 내세우며 곧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과 범위, 기간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는 야당과 이민단체들의 반발을 전하며 정치적 갈등과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올해 초 공인중개사법이 바뀌면서 집값 담합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부가 2달 동안 집중조사를 벌인 결과 먼저 11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집을 싸게 내놓는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말자며 은연중에 압박합니다. 좀 올랐으면 다른 데하고 좀 평등하게 올랐으면 근데 부동산 측에서는 조금 아파트를 발전시켜놓고 올려라 이런 거. 일부 주민들은 기대치보다 싼 매물이 올라오면 허위 매물 신고까지 한다고 합니다. 허위 매물 신고를 왜 누르는 거예요? 그냥 뭐 이제 가격이 불만족한 매물이 올라오면.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이런 행위는 온라인에서 더 활발합니다. 6억 원 이하에 팔면 안 되고 집을 팔려면 호가를 5천만 원 이상 올리라는 등 가격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국토부가 2달간 조사한 결과 온라인 담합은 수원과 안양, 위례 등 주로 경기 남부 지역에서, 현수막 게시 등은 서울에서 기승을 부렸습니다. 지금까지 포착된 담합 의심 사례는 160여 건. 이 가운데 11건은 범죄 혐의가 확인돼 형사 입건됐습니다. 저희가 감정원에 설치한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진 제보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집값 담합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내사 중인 담합 의심 사례 100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 확보와 현장 확인을 통해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찬바람과 함께 기온이 아주 큰 폭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수요일 아침 기온 서울이 4도까지 내려가는 등 중부 내륙 지역 기온이 5도 이하의 분포를 보이겠고요. 금요일까지 쌀쌀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강한 바람이 북서쪽에서 유입이 되면서 최대 순간 풍속 초속으로는 20m의 강풍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더불어 황사까지 유입이 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철원 0도 등으로 중부 내륙 지역과 산간을 중심으로 물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대부분 5도 안팎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크게 오르지 못해서 10도 안팎에 머물겠는데요. 철원 8도, 서울이 9도, 대전과 청주 12도, 부산이 15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5m, 남해상과 제주 부근 해상, 서해상에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고 해상에도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